마켓 진단 코너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하면 징글벨 아닙니까? 예. 네, 징글징글합니다. 시장이 오르지도 못하고 오늘도 올랐다가 또 미끄러지고 있네요. 예. 약보합 수준인 것 같은데 예. 위에 막히는 부분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럴까요? 막히는 부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박스권이라는 표현, 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박스피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0에서 한 2050포인트 정도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그 박스권 상단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출발 시점을 한번 따져보면 일단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코스피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되는 것들을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를 봤더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2011년도 8월 달에 이루어지면서 큰 쇼크를 한번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00에서 한 2050포인트 정도를 넘지 못하는 큰 이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상단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어떤 쐐기 모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박스로 하기에는 좀 뭐하긴 한데 네. 어찌되었건 간에 상단이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왜 이렇게 많이 눌렸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에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엔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주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는 2013년도 5월달, 6월달 버냉키가 출구 전략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이라는 익숙치 않은 단어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2000포인트 돌파에 좀 실패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좀 돌파돼서 좀 의미 있게 가는 듯 했더니 중국의 어떤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성장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박스권 한 3년간의 박스권 통해서 2000포인트를 터치한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한 10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재료들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좀 상당히 의미 있게 시장을 눌러왔다고 보여지고 내부적으로도 환율 문제도 최근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듯이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실적 부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되면서 결국 이제 한국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눌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외 변수,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내부 변수는 이제 환율에서 기업 실적.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이긴 하죠. 그것이 이제 계속 주시장을 짓누르는 이 박스권을 돌파 못하는 이유였는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림만 예. 지금 보여주신 것만 예. 봐도 언뜻 3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짧지 않은 기간이고 충분히 돌파를 좀 했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유동성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신흥국으로 들어왔는지는 그렇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었던 게 분명한데 3년 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답답한 여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돌파할 것이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황 자체가 녹록치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미국에서 조기금리 인상 얘기들도 계속 앞으로 잡음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점점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잊고 지냈던 것이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데 이번 주 말 정도까지가 헤지펀드와의 합의 기간입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실적 역시 의미 있게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속도 조절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외국인들 스탠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통상 20% 정도 수익률을 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좀 매도하거나 떠나는 경향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얻고 있는 수익률이 20%를 넘어간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다시 새 돈을 넣으면서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좀 보고 있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우리가 최근에 핫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국내 어떤 정책 모멘텀입니다. 아까 제가 아베노믹스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눌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에는 초이노믹스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네, 최경환
경제팀이죠. 그렇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할 만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증권이나 은행 같은 이런 업종들이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격에 새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말로 내릴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니면 내국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책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볼 때 그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의 모양은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모양과 좀 다릅니다. 달러로 환산된 코스피를 보게 되면 사실 박스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막 눌려 있다라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지 않은 것이 아닌데 주가가 많이 못 알렸던 부분들은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가 2,000포인트만 넘어가면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완화되고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한 3주 연속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박스권 돌파는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개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예상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에 의한 박스권 돌파 가능성 이 시나리오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해외에서는 호실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이제 실적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쪽은 실적만 놓고 보면 주식을 살 만한 명분이 못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지. 네. 뭐 실적이 지금이 안 좋지만 여기가 바닥이라면은 네. 오히려 살 수 있는 명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조금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의 이 검정색 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의 모양을 2003년 초반부터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에 계속 막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기업 실적의 어떤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파란색 선이 실적 추정치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보시면 코스피 모양이랑 뭐 상당히 크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보시면 주가는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업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업 실적도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인식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기업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측면, 아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 실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 실적이 추가적으로 조정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했을 수도 있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눈높이는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실적보다는 유동성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흥국으로 자금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한국 비중이 높은 지역 펀드 플로우가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 거를 기다리고 주가를 매수하지 않는 흐름들은 사실상 상당히 업사이드를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의 액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시장 좋게 보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그다음에 기업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만큼의 어떤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에 가장 큰 신뢰를 갖고 베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체크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러시아 제재가 조금 더 서방의 제재가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아르헨티나 하고 정부하고 헤지펀드 간의 어떤 그 협상 이런 부분들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 7월 말이 좀 고비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역시 뉴스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시장은 그래도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켓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터부시하죠. 네.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겠죠. 이재훈 팀장이 좀 힘을 좀 써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